1754년 7월 14일 창덕궁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딸을 낳은 것입니다. 본래 출산 예정일은 6월이었으나 달을 넘겨 해경궁의 어머니 한산 부부인 이 씨는 대궐에서 50여일이나 머물러야 했습니다. 영조는 갓 태어난 손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00여 년 만에 군주가 처음 나니 귀하구나. 실로 100여 년 만에 경사였습니다. 숙종이 인경왕후에게서 공주들을 얻었지만 모두 요절했고 경종과 영조는 왕비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정실 왕비의 혈통을 이은 정녀가 태어난 것은 조선 왕실로서는 가문 끝의 담비와도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아기는 청연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세자의 정녀에게 주어지는 정의품 군주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궁중에서는 그녀를 일궁자가 또는 일군주자가라 불렀습니다. 첫째 궁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 뒤에는 영조의 편협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청연군주와 같은 해 2월에 태어난 은원군을 비롯해 사도세자의 서출 자녀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조나 선의군께서 약간이라도 봐주시거나 또는 경모군께서 이것에게 혹하시면 내 비록 도량이 있다 해도 부녀자의 마음으로 어찌 편안하리요. 다행히 영조, 영빈이씨, 사도세자 모두 서출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기에 해경궁은 마음 편히 딸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청연을 무척 아꼈습니다. 어릴 적 역지를 알았다가 회복했을 때는 직접 보러 왔고 혼인하여 일가를 이룬 뒤에도 사저에 들르곤 했습니다. 1765년 청연은 12살의 나이에 혼인했습니다. 부마로 간택된 이는 참외 김상익의 아들 김기성이었습니다. 그는 문묘에 배양된 김장생의 3남 김반의 6대손이자 경신왕국을 주도했던 김익훈의 5대손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였던 것입니다. 같은 해 4월 11일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청연은 궁을 나와 부마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남긴 존영각일기를 보면 장인 김상익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홍인왕과 정우겸이 겨루는 형세를 관망하다가 권세를 독점할 생각을 한 사람으로 보았고 소조의 차대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연은 궁 밖에서도 왕실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1773년 20살의 청연은 여동생 청성공주, 궁녀였던 후궁 의빈 성씨와 함께 소설 곽장약물록을 필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해경궁 홍씨의 궁녀로 들어온 의빈 성씨와의 인연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청연이 이미 혼인하여 궁 밖에서 생활하던 때였는데 독서와 필사가 당대 왕실 여성들의 취미생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효종과 인선왕후가 함께 삼국지연의를 번역하고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고 영빈이씨도 손방연의를 필사했으며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도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을 필사했습니다. 청연은 김기성과의 사이에 7남 2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2남 1녀만이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장남 김재창은 1770년에, 장녀는 1771년에, 차남 김재삼은 1776년에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5자녀는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식을 잃는 슬픔을 5번이나 겪어야 했던 청연. 조선시대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다고는 하나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조식이 수원하성으로 능행할 때 청연의 2 아들도 외빈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빠 정조는 누이와 조카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1821년 청연은 6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어머니보다 오래 산 자녀였습니다. 오빠 의소세자는 3살에, 정조는 49세에, 동생 청성공주는 47세에 세상을 떠나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청연만은 1815년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세자였지만 죄인 신분으로 죽어 추존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연은 평생 청연군주로 살았습니다. 1899년 고종이 5대조를 추존하면서 아버지 사도세자가 장조의 황제로 추존되면서 청연군주는 청연공주로 추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연이 세상을 떠난 지 78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공주로 불린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1756년 윤구월 해경궁 홍씨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산은 첫째 청연을 낳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청선이 태어나기 전에 해경궁의 어머니 한산 부부인 이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경궁은 임신 상태에서 모친의 상을 치르느라 고기 반찬도 먹지 않고 채소로 연명하다가 몸이 상했습니다. 영조의 명으로 홍봉안이 보약을 써서 겨우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경궁이 청선을 임신한 5, 6개월경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실수로 창경궁 낙선당에 불이 난 것입니다. 낙선당은 원손이 있는 관이 앞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해경궁은 무거운 임신부의 몸으로 바삐 뛰어서 잠든 아들 정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일부러 불을 냈다고 생각하여 하민정의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사도세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세자는 설움이 북받쳐 저승전 앞들 우물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 사도세자가 자살로 사망했다면 청선공주는 유복녀로 태어날 뻔한 것입니다. 청선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도세자의 태도는 2년 전 청연이 태어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해 윤구월에 내가 둘째 딸 청선을 낳으니 경모군께서 정 같으면 오죽 좋아하시리오마는 한번 들어와 보신 일이 없으니 병환이 심하심을 가히 알지라. 사도세자의 정신병 증세가 이미 심각해져 갓 태어난 딸조차 외면했던 것입니다. 청선은 이궁자가 또는 이군주자가라 불렸습니다. 둘째 궁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해경궁 홍씨는 17세에 의소세손을 낳고 연이어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는데 청선공주의 탄생 이후부터는 더 이상 회임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왕후와 인원왕후의 연이은 3년상 때문일 수도 있으나 사도세자는 인원왕후의 상중에도 궁녀 박빙애를 건드려 은정군을 임신시켰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틀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757년 청선이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를 아껴준 적조모 인원왕후 김씨와 정모 정성왕후 서씨가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나마 사도세자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병은 점점 더 깊어져갔고 영조와 세자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청연과 청선 두 어린 자매는 이러한 궁궐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1762년 5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청선은 6살, 청연은 9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와 자녀들은 모두 가마를 타고 본방으로 나갔습니다. 11살 세손 정조는 남여를 타고 세손빈과 청연군주는 함께 가마를 탔습니다. 6살 청선도 가마를 타고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뒤주는 창경궁 뜰에 놓였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는 8일 동안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무더운 여름 좁은 뒤주 속에서 굶주림과 갈증, 더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린 자매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청연은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기에는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자신을 예뻐해 주시던 할아버지 영조가 어째서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청선은 6살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궁궐에 가득한 불안과 공포. 그것이 청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포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오빠 정조는 11살의 나이로 할아버지 영조 앞에 엎드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뒤주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8의 나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청연과 청선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의 공주였지만 동시에 죄인의 딸이 되어야 했던 운명.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것은 아버지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모화변 이후 오빠 정조는 백부인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효장세자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는 사도세자의 죄가 정조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사도세자의 자녀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청연과 청선은 죄인의 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역적도 아니고 반역을 도모한 것도 아니었지만 왕명으로 뒤주에 갇혀 죽었기에 공식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세자는 추존되지 못했고
청현과 청선은 평생 군주의 신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했거나 혹은 이모와 변 없이 자연사했다면 두 자매는 당당히 공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762년 5월 그날 뒤주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청현과 청선의 운명도 함께 갇혀버린 것입니다. 1766년 청선은 10살의 나이에 부마를 간택받았습니다. 1월 25일 초간택, 1월 26일 재간택을 거쳐 2월 10일 상간택에서 유학 정인환의 아들이자 송강정철의 6대 손인 정재화가 부마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재화는 용모가 수려하고 행동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손이었던 처남 정조도 매부를 예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재화는 궁성의 경호를 맡은 오이도 총부의 총관으로 숙직을 설 때마다 세손 정조를 만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1769년 정재화는 별감들을 데리고 외입이 무궁하고 세손 체면을 깎는 일도 많았습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769년 사이 그 아이가 빗나가 별감들을 데리고 외입이 무궁하고 세손 체면을 깎는 일도 많더라. 이 사실을 해경궁에게 알린 사람은 화완옹주였습니다. 화완옹주는 이번 잔치에 지방에서 올라온 기녀 얘기도 세손께 전하고 잔칫날 자기가 가까이 한 계집도 보시게 하고 자기가 사귄 별감들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즉 정재화는 기녀와 어울리고 여자들을 밝히는 바람둥이였던 것입니다. 청선은 남편 때문에 속을 꽤나 썩였을 것입니다. 왕실의 딸로 태어나 화려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청선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790년 정재화가 사망했습니다. 청선은 3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이 일찍 죽어 신세 그릇되니 이는 어미 운명과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남편 사도세자를 일찍 잃고 홀로 살아왔는데 딸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된 것입니다. 청선은 그 후 12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1802년 청선은 4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조는 이듬해인 1800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여동생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순조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순조는 고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붕지통을 만난 이후로부터 의지하고 앙모하는 정이 더욱 깊었는데 어찌 오늘날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소자의 피통한 마음은 진실로 말할 것이 없지만 자궁의 능철한 가운데의 정리는 장차 무슨 말로써 위로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할머니 해경궁 홍씨의 슬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미 세 자녀를 먼저 보내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딸마저 잃었습니다. 청선은 오빠 정조처럼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1963년 경기도 광주시에서 청현군주와 김기성의 합장묘를 이장하던 중 2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중 청현군주 노인은 우리나라 폭식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유물입니다. 노인은 왕비 세자빈 대군의 정실인 부부인 군의 정실인 군부인 등이 착용하던 의복입니다. 청현군주 당의는 18세기 궁중용 당의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금실을 넣어 짠 석류와 칠부 문양이 화려하며 컷저고리와 안저고리 두 겹으로 한 벌을 이루는 당의입니다. 청현군주 토황색 명주저고리는 겹저고리 두 점이 끼워져 있는 네 겹의 두벌저고리 형태로 왕실 여성의 의복 문화를 보여줍니다. 청선공주와 정재화 내외의 유물은 더욱 방대합니다. 1014점의 유물이 후손들의 기증으로 수원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마의 초상화와 출가한 공주 내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하나같이 진귀하고 가치가 높은 유물들입니다. 이 유물들은 단순한 옷가지나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두 자매의 삶이,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899년 고종은 오대조 사도세자를 장조 이황제로 추존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현군주는 청현공주로, 청선군주는 청선공주로 추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청현은 이미 78년 전에, 청선은 9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평생 군주로 살았고 공주라는 칭호는 죽은 지 한참 후에야 받았습니다. 영조는 청현이 태어났을 때 100여 년 만에 군주가 처음 나니 귀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은 두 자매의 삶에 평생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청년은 7자녀 중 5을 잃는 슬픔을 겪었고, 청선은 바람둥이 남편과 잃은 과부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화려한 왕실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자매는 자신들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냈습니다. 청년은 피살을 하며 문화생활을 즐겼고 어머니보다 오래 살며 효를 다했습니다. 청선은 어려운 결혼생활 속에서도 왕실 여성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삶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화려한 의복 뒤에 숨겨진 눈물과 슬픔, 그럼에도 지켜야 했던 품위와 자존심을 말입니다. 청영공주와 청선공주. 100여 년 만에 태어난 귀한 군주였지만 평생 공주가 되지 못했던 두 자매.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했던 왕실 여성들의 삶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 그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황색 명주저고리의 부드러운 촉감 속에서, 금실로 수놓은 당이의 화려함 속에서 우리는 청영과 청선의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살아생전 공주가 되지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